구글 갑질방지법,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아마 2021년 가을쯤에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발생된 매출의 30%를 받아가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자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앱마켓 사업자들을 겨냥하였기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당시 입법되었던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는데요. 오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진행 현황과 최근에 고시된 구체적 기준을 소개해드리고, 이로써 앱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생겼는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2021년 9월 14일에 이미 개정되었고 그 즉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10호와 11호에서는 애플과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새로 생긴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방통위에서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한 고시는 2022년 3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즉 법 통과 이후 현재까지는 아직은 제대로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 갑질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9호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앱 결제의 수수료는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이 이를 강제하게 되면 앱 컨텐츠 제공자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이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면 소비자가 30% 더 비싸게 결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과도하다고 보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말라는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통위의 고시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앱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앱마켓 시장의 상황,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 능력 격차, 모바일 콘텐츠의 특성,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앱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의존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되, 직전 사업년도에 앱마켓 서비스에서 발생된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강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한 결제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정도, 공정한 경쟁 기반 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용자의 편익 증대 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아마도 애플과 구글의 경우에는 인앱 결제 강제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애플과 구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구글, 애플의 갑질방지법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앱마켓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앱을 만들어서 배포해보신 분들은 애플과 구글의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일 뿐 아니라 충분한 안내도 없이 앱을 삭제해버리거나 또는 심사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사가 계속 지연되는 경험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선 앱마켓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은 애플과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데요.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그들의 담당 직원이 판단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라에서 정하는 법을 가지고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콘텐츠 제공자가 애플, 구글의 부당함을 느낀 경우 방통위에 신고를 하면 방통위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거나 이용 약관 및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애플과 구글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판단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구글과 애플의 담당 직원이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잣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글과 애플의 판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삭제 기준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규모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여지가 이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갖는 위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입법을 통해 애플과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통한 인앱 결제 강제를 정조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앱마켓을 통해 큰 수익을 누리고 있는 회사는 중국 회사를 제외하면 애플, 구글이라는 두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애플과 구글이 한국의 법에 따르게 될 경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법안을 입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애플과 구글이 이 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구글과 애플로 인하여 앱이 삭제되거나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